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땅을 치고 죽도록 후회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막상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올 거라 믿고 후회는 먼 훗날의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선택에서 옵니다.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70대가 되어서야 고백한 이건 정말 후회된다는 11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후회 없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보다 앞서간 인생 선배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며 질문해 보세요.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지금부터 줄여가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깊은 인생의 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지 않은 것.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그 말이 무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은 나중에 모아도 되지 하고 생각하며 지출을 쉽게 결정하지만 수입이 끊긴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경조사비 등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노년의 삶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저축했더라면, 좀 더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이 곧 생존입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는 지출은 심리적 불안과 자존감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은 종종 가족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립성을 잃게 하고 생활은 점점 위축되며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더 많이 저축했더라면,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결혼비 지원, 손주 양육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은 고정된 노후 자산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며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맞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현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산과 연금은 노후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은 평온한 노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대처법, 지금부터라도 자산 관리와 저축 계획을 시작하세요. 개인연금, 보험, 투자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출 계획을 수립하세요. 수입이 있는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퇴 자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며 소비를 통제하는 작은 습관이 안정된 노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것.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젊은 시절에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일, 자녀 양육, 가사 등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에게 무심해지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인 관계가 없으면 노후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배려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 사소한 다툼과 감정 표현에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상대방의 기대와 필요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일들이 오랜 상처로 남아 깊은 감정적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만과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년의 정서적 안정은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한 순간의 질로 결정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받아들이는 대화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심 깊은 대화와 정서적 지지는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치유하려는 노력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정의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마워, 사랑해 같은 간단한 표현은 신뢰와 애정을 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소소한 추억 만들기. 함께하는 시간은 인생의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처법,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건네세요. 따뜻한 미소, 작은 칭찬과 배려는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상적인 관심과 대화, 함께하는 취미 생활은 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배우자는 일생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것.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젊은 시절의 방심이 노후의 후회로 이어지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운동했더라면, 더 건강하게 먹었더라면 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과음과 흡연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쁜 습관은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건강 문제로 돌아옵니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지어 일상생활에 자립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병원비와 간병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아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이나 여가 생활은 꿈꾸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는 병상에서의 후회가 가장 아픕니다. 대처법,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관리하세요. 주 3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소소한 움직임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야채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생활화하고 흡연과 과음은 즉시 줄이거나 끊으세요. 또한 정기 건강검진은 자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친구를 멀리한 것. 친구가 있어야 삶이 풍요롭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연락하고 만났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 가사, 자녀 양육에 쫓겨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외로움은 친구의 부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족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곁에 남아있는 친구의 존재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유지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며 연락을 미룹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하고 서로의 생활이 바빠 만남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작은 오해나 감정적 거리도 서로의 관계를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친구라는 이름만 남고 진심을 나누는 관계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노년의 고독은 사회적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든 정서적 의지를 두기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감정을 나눌 대상이 있어 마음의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추억과 공감대를 가진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처법: 오늘이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 짧은 전화 한 통, 친근한 메시지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가입 등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는 삶을 밝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5번째, 자녀와 대화하지 않은 것. 자녀와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의 고독을 느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사에 쫓기다 자녀와의 대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고 나서야 더 자주 이야기할 걸, 마음을 열어줄 걸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부족은 정서적 거리감을 만듭니다. 청소년기,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가정을 꾸리거나 독립하면 부모와의 소통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안부 전화조차 의무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정서적 고립을 낳고 부모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만 집중한 나머지 감정적 지원과 경청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한다와 같은 조언과 훈계 중심의 대화는 부담감과 반발심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상처를 받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게 됩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지와 응원을 원하지만 강압적 태도나 과도한 기대는 심리적 부담을 안깁니다. 존중과 공감이 뒷받침된 대화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적보다는 공감, 충고보다는 경청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지지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대처법: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합니다. 비판과 충고 대신 경청과 공감을 먼저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자녀와의 신뢰를 쌓고 공감에 다리를 놓으세요. 지금 시작하는 대화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6번째, 평생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 일이 바빠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취미는 은퇴하고 나서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깊은 후회를 합니다. 은퇴 후 여가 시간이 많아졌지만 즐길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무료함은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고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삶이 끝나는 순간 큰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제 뭘 하지? 하는 막막함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TV 시청, 무기력한 생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이 삶의 유일한 기대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면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면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만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예술 활동, 스포츠, 여행, 독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취미는 자기 개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는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미술, 음악, 글쓰기 등은 정신적 안정과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 활동은 치매 예방과 뇌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작은 취미부터 시작하세요. 정원 가꾸기, 요리,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소소한 활동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처법, 지금 당장 작은 관심사나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만들어 보세요. 지역사회 모임, 문화센터 수업,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7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배워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과 도전도 멈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 공부는 끝났다고 여기고 노년을 정체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속에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서, 취미 활동, 외국어 학습,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포함됩니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정신적 자극을 주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 등 기술 학습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문화센터 수업, 지역사회 강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주며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재테크, 연금 관리, 주식 투자 등 자산 관리 지식을 배워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후에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인생의 기본 조건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대처법,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도서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지역사회, 센터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찾아보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후의 비결입니다. 8번째, 여행을 미뤄둔 것. 시간이 나면 가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미루다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노년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행을 계속 미루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연 경관, 역사적 유적,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여행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 어렸을 때 더 많이 다녔어야 했는데 하는 후에는 여행을 미뤘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떠나지 않으면 나중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은 많지만 체력 부족과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은 물론 가까운 국내 여행조차 어려워집니다.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여행은 큰 비용이 드는 사치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경험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먼 곳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소소한 여행지만으로도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주말 드라이브, 당일치기 소풍, 산책로 탐방 등 작은 여행으로 시작해 새로운 감정을 느껴보세요. 여행은 가족, 친구, 배우자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드는 순간들은 사진과 기억 속에 평생의 보물로 남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주며 새로운 자아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배움의 연장선입니다. 대처법, 지금 당장 여행을 계획하세요.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로, 국내 관광지부터 가벼운 일일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소소한 여행, 계획이 삶의 활력과 새로운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떠나세요. 9번째, 일기를 쓰지 않은 것.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남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것을 어린 시절 숙제 정도로 여깁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중한 기억들은 희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고 인생의 소중한 장면들은 흩어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삶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인생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지며 기록은 추억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 성장의 순간들이 담긴 글과 사진은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더 자주 기록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분 나쁜 일을 털어놓거나 마음속 깊은 고민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습관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일기 쓰기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하면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고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한 가족의 유산도 의미가 큽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 형식의 기록, 일상의 소소한 일기 등은 세대를 잇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 쓰는 일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메모, 음성일기, 블로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인생 자산으로 남습니다. 대처법, 오늘부터 일기를 쓰세요.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 경험, 목표를 적어보세요. 글, 사진, 음성 기록 등 편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세요.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기록은 영원한 기억의 창고입니다. 10번째, 연금과 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것. 연금과 보험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의 핵심은 미리 대비한 연금과 보험입니다.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의 준비가 없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노년의 가장 흔한 고백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어지면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는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자산이 부족하면 가난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결국 자존감을 잃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재정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초래합니다. 사회보장제도만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가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유지비 등 수많은 지출 항목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보험의 부재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없앱니다. 간병비, 중증 질환, 치매 보호비 등은 보험 없이 자비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노년의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과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은퇴 시기와 예상 지출을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처법. 지금 당장 자신의 연금과 보험 상태를 점검하세요.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검토하고 노후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료비 대비 보험 상품은 실손보험, 치매 간병보험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세우세요. 미리 준비하는 작은 습관이 안정된 노후의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11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 더 감사하며 살 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시간 감사를 느껴야 할 요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바쁜 삶과 당연함 속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불만과 스트레스로 가득 찹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 더 나은 조건을 향한 끝없는 경쟁은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을 키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삶의 만족감은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과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소한 다툼과 오해로 인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미루는 순간들이 쌓이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 쓰기, 긍정적인 말 한마디만으로도 행복지수와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하는 힘을 가집니다. 미소, 친절한 말,
사소한 배려는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더 많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 고마운 사람에게 한마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인생의 순간들에 찾아옵니다. 대처법, 오늘부터 작은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하세요. 마음속 깊은 감정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감사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도 감사하다는 마음은 행복한 인생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11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감사하는 마음 등 삶의 모든 부분은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미리 챙겼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와 대화하고 기록을 남기며 미리 대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세요.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반복되는 오늘들의 연속이며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삶은 준비한 만큼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경제적 안정, 건강한 생활 습관, 좋은 인간관계, 풍요로운 추억과 기록, 새로운 배움 등은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더 좋은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